예,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. 박근영 씨가 그 유경재단 관련 소송 비용을 갚지 못해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면했다.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그 유경재단 이사장을 원래 3연임을 못하게 돼 있죠. 예. 그런데 결국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제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세 번째 연임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 서울 성동 그 교육지원청에서 이건 위법이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정소송을 합니다. 박근영 씨 쪽에서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패소를 합니다. 박근영 씨 쪽에서. 그러니까 이 소시 패소한 쪽, 그러니까 원래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재판 관련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성동교육지원청에서 45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납부를 해라 하고 하면서 결국은 재산 명시를 요청을 했는데 재산 명시를 하도록 기일이 정해져 있었죠. 근데 8월 18일 날 재산 명시도 하지도 않고 그 재판에 출석을 하지도 않으니까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서 감치를 시키겠다 그래서 감치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22일입니다. 그런데 이틀 전에 450만 원을 저기 구치소에 그렇습니다. 하는 거죠. 네, 그 제재 행위로 구치소에 이제 그 감치를 시키는 것이죠. 그런데 이틀 전에 450만 원을 납부를 공탁을 해서 납부를 한 것입니다. 그게 이게 변호사 비용인가요? 예, 변호사 소송 비용이라고 합니다. 변호사 비용은 아니고요. 소송했던 대가가 인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해서 다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. 어떤 소송에는 변호사 비용이 1심에 얼마 정해져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. 이 감치를 시키겠다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 일종의 법적 모독에 대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왜 법원에서 이기고 지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서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내라 그랬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그럼 당신 돈이 없으세요? 없으면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? 뭐 재산이 있는지를 내라라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예요. 그냥 부동산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있고 뭐 동산 얼마 있고 세금 얼마 있고 예금 통장 얼마 있고 이거 적어서 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내신 거예요. 아니 없으면 없다고 냈으면 그냥 될 문제거든요. 그거를 안 낸 바람에 법원 입장에서는 없으면 없다 그래도 되는 거죠.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? 강제로 뺐을 겁니까? 그거를 안 들었다가 그것도 안 듣고 법정에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감치시키겠다 한 거죠.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사실 재산 공개, 자기 재산 내용만 적어내면 사실 그 감치 명령 안 받아도 한 되는 푼도 거거든요. 없다. 없으면 없다. 그런 이야기하면 국민연금 되는데. 20만 원인가 그것만 받고 있다. 그렇죠.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사법적 절차를 왜 박근영 씨는 그걸 왜 안 지키려고 하죠? 저는 이 부분에 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인이 아직도 공주병에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이번 이 사건 말고도 지금 특별감찰관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또 별개의 사건으로 또 지금 사기 그걸로 지금 이제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좀 잊을만 하면 지금 끊임없이 지금 박근영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거지고 노는데 문제는 지금 그 박근영 씨 지금 하민은 놈이다마는 남편이 신동욱 씨가 이 지난번에 특별감찰관 그 때문에 고발당한 것 때문에 신동욱 총재라고 불러달라고. 예, 신동욱 공화당 총재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지난번 그 청와대가 사실은 민정수석이 이걸 우리 사정을 그냥 방조하는 바람에 그렇게 당한 거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박근영의 잘못이 아니라 청와대의 관리 잘못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떠넘기는 측면도 있고 네. 지난번에 또 박근영 씨도 이번 특별감찰관 그 때문에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자기가 역차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과연 그래서 지금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건가요?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이 공주병이라는 이 미몽을 깨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 사실 빨리 지금 이제 일반 그 생활로 일반인 그 생활인으로 돌아와야죠. 그래서 어쨌든 살 국리를 스스로 열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예, 박근영 씨가 로얄 패밀리잖아요.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언니도 지금 대통령이고 이런데 끊임없이 언론에 나오게 되는데 안 좋은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구속이 이번에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니까 이걸 좋은 뉴스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산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겠죠. 그 재산 공개를 하기 싫어서 이걸 이렇게까지 몰고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. 근데 금방 모을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럼 지금까지 안 모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친지들에게서 돈을 모았다 그러는데 과연 누구일까 궁금증도 생기는데요. 그 남편 신동욱 총재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. 뒤에다가 뭘 붙였는가 하면 이런 문제는
처형, 박근혜 대통령 처형의 의혹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.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기사가 또 이제 야당 쪽으로 났더라고요. 가실 모양이죠. 네. 그리고 참 가장일 텐데 지금 뭐 막노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까지 된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. 그 박근영 씨도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을 느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고 지칭하지 않고 형님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게 노동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가장 신성하다. 왜냐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일차적 수단이 노동이거든요. 아니 일단 돈이 없으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.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신동욱 중재 말고도 박근영 씨도 노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네? 이제 방금 그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미몽에서 깨어나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지금 현실을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박지만 이재장이 일부 보도에 하면 뭐 올 2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두 분이 28만 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한다고 하는 부분은 국민이 선뜻 믿지를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두 분이서 정말로 국민연금입니다. 네, 28만 국민연금입니다. 원. 국민연금 28만 원. 그런데 두 분이서 정말 각계격파식으로 각자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모범적으로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일을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 정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제가 강화문 한번 걸어갔는데요. 그 70세 된 그 여자 교사 선생님을 하시고 퇴직하신 분입니다. 근데 저를 붙들고 방송하시는 분이죠. 그렇습니다. 그랬더니 굉장히 신동욱 공화당 총재나 박근영 씨에 대한 비난을 아주 거세게 하시더라고요.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. 함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그분들 나타나지 않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소연 하시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 바로 이 민심이다. 예. 이런 얘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. 뭐 소송에 진 빚만 예. 뭐 얼마인지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사실은 임대료 반환 문제를 가지고 패소해서 한 1억 3천만 원 가량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잖아요. 그때 그 판결조차도 이게 법원에 응해서 재판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아예 법정에 안 나가 버리니까 그냥 법원이 일방적으로 망치 두들긴 거거든요. 그런 식의 것들 사법 절차 자체는 제발 좀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아니 빚이 너무 많으면 대한민국 분명히 파산 파산과 신청하든지. 면책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걸 한다고 해서 왜 그럼 형님이 대통령께 뭐 누가 될까 뭐 못하나요? 그게 안 되면 정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셔야지. 법원에서 그 판결은요, 법원에서 연락을 못 받아서 법원에서 서류를 전달을 못한 거예요. 방송국 작가분들도 다 찾는 분인데 어떻게 안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법원에서 연락조차를 안 받아가지고 그냥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. 이게 동부지방법원에서 8월 18일 날 이게 그 재산 공시 명시 이제 명시를 하라고 그러고 8월 18일 날 이제 그 출석을 해서 그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출석도 안 하죠. 그다음에 재산 명시도 안 해버리는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법 자체를 무시를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다 하는 비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어떤 법에 대한 존중의 문제는 사실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. 돈은 없을 수 있죠. 근데 법에 대한 존중은 해야죠. 그래야지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